네, 안녕하세요. 인터TV의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오늘도 좀 특별한 조합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네. 연속 출연하시는 명수 기자님과 네. 오랜만에 보는 다시 한번 네. 꽃단장을 하고 오신 꽃단장 했나요? 네. 셔츠밖에 아니고 이렇게 꽃단장이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윤효영 기자님도 인사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돌아온 효루킹 윤효영 기자입니다. 좀 더 세밀한 분석으로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앞머리를 내리고 온 그 의미는 뭐예요? 뭐 딱히 의미는 없고요. 그래요? 네, 머리를 잘랐는데 좀 짧게 잘려서 어. 앞머리를 내려서 좀 긴 효과를 주려고 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로 잘생겼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친구들도 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쇼루킹이군요. 네, 그래서 댓글 읽었다. 이제 알았네요. 2번 연속 출연이세요. 네, 지금 피곤해요. 그래서 왜요?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고 유럽에 다녀온 사이에 제가 좀 출연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몰아서 하는 느낌인데 음. 출연료라고 좀 달라 그래야 될까 봐요. 지금 이렇게 너무 빡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출연료를 달라고 좀 한번 시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연속 출연한 게 이렇게 힘드신가요? 아마 또 다음번에도 출연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3회 연속 출연을 한다면 네, 강하게 주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번 연속 출연하고 한 번 쉬고 2번 연속 출연하고 한 번 쉬고 네. 하면은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윤효영 기자님께서 네. 경기 지난 라운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가 이제 종료되는데요. 먼저 분위기가 좋지 않던 에버턴이 웨스트햄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했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도 생명 연장을 한 경기 이제 추가했고, 네. 그리고 이제 첼시가 뉴캐슬을 홈에서 좀 힘겹게 잡긴 했는데 그래도 잡아내면서 5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 토트넘은 이번에도 와포드를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와포드한테 전반전 1대0으로 끌려가면서 후반전 이제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맨시티한테 2대0으로 깨졌고요. 맨유랑 리버풀 이번 라운드의 빅매치였는데 맨유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결국 1점차 리드를 못 지키고 리버풀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네. 지금 리그 14위예요. 이번 경기 이겼으면 7위까지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14위까지 떨어지는 맨유입니다. 네. 또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셰필드와 아스날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아스날이 원정 징크스가 또 도쳤어요. 그래서 1대0으로 셰필드한테 패하면서 아스날도 또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맨유가 14위로 떨어졌어요. 네. 이길 수 있었는데 7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담당으로 배정 경기가 돼가지고 새벽에 지켜봤어요. 상당히 맨유가 이제 경기 전까지만 해도 리버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죠. 현실적으로. 근데 맨유가 선제골이 빨리 터지면서 생각보다 자신들의 페이스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맨유에 말린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리버풀이 맨유가 파놓은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린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만큼 그때 맨유가 3백을 들고 나왔는데 솔샤르 감독의 승부수가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저는 봤었고요. 그 결과 물론 경기 종료를 앞두고 랄라나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했지만 나름 맨유 입장에서는 절반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1대1 스코어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리버풀 승에 좀 아무래도 많이 기울어 있지 않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적중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해서 상품을 위한 이메일을 드렸으니까 꼭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맨유에 손을 들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팬심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네.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또 이번 경기 맞춰주신 분은 메일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EPL 10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EPL 프리뷰의 메인 코너죠. 승부 예측 시간인데 이번에는 좀 기대가 돼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리그 1위인 리버풀의 안방, 안필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리버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리버풀이 이제 안방으로 토트넘을 초대하죠. 근데 리버풀이 안방에서는 그 어떤 팀보다 강합니다. 일단 리버풀은 홈에서 리그에서 무려 42경기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토트넘이 좀 힘겨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먼저 그리고 살라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지난 맨유전에 아예 통째로 건너뛰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닌 걸로 알아요. 이제 살라 선수가 얼마나 회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전에 출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 또 향방이 또 갈릴 것이라 보고요. 그런데 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 점은 네. 이제 리버풀이 8연승을 했었는데 물론 맨유전 전까지 맨유전을 보다 보니까 좀 그때 물론 A매치 데이가 끝나고 바로 치른 경기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선제골을 먹고 0대1로 끌려가는 경기 양상이 되게 오래 지속됐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 예전에 리버풀 같았으면 물론 빨리 동점을 만들고 역전까지 시켰을 텐데 동점에 그쳤다라는 거는 이제 리버풀이 조금 힘이 떨어질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뭐 경기는 지켜봐야겠지만 리버풀이 이번 시즌 초반 극강의 모습은 조금 사라졌다 라는 것을 저는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네, 사실 네. 리버풀이 네. 그 맨시티와 이제 타이 기록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되면서 네. 아무래도 좀 힘이 더 많이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뭐 이번 타이 기록 경신 전에도 이미 좀 힘 빠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저도 그 점에 되게 리버풀이 힘이 좀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지 못하는 게 그거의 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비진이 좀 지켜주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지만 살라 선수라든지 피르미노 선수라든지 이제 마누라 라인이 조금 지난 시즌보다 파괴력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좀 힘 빠진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리버풀에서는 그래서 맨유전에서도 나타났듯이 풀백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그래서 이 풀백들이 지금 리그 초반에 1골 3도움씩 기록하면서 리버풀 공격을 이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아마 풀백이 더 지난 시즌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 너무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 정도 흔들리는 거로는 뭐 물론 뭐 괜찮은 수준이지만 뭐 반다이크라는 이제 선수를 우리가 기대했을 때는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빈 부분을 또 마팁 선수가 채워주고 있으니까 리버풀이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에서 그러면 좀 눈여겨봐야 할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로버트슨 선수를 좀 더 물론 지난 시즌 완전 세계 정상급 풀백으로 떠올랐지만 이번 시즌에는 좀 포지션을 넘어서 박스 안까지 침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아마도 클롭 감독이 뭐 주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버트슨 선수가 좀 더 공격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해준다면 아무래도 공격수들 초반 부진을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리버풀은 선수층이 뭐 어느 정도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토트넘은 정말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불안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토트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먼저 뭐 말씀드리면은 토트넘이 지금 최근 7경기에서 1승밖에 못 거두고 있고 그 1승 사이에 이제 최근 3경기로만 치면은 3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일단 어쨌든 간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인데 승리를 하면서 그 무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 상대가 리버풀이다라는 거는 너무 센 상대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리버풀을 이기면은 토트넘이 지금의 부진을 이제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어요. 정말 큰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고 우리가 리버풀이 이겼다.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 9경기째 패배가 없는 리버풀을 잡았다라는 것에 대한 토트넘 선수들의 자신감이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트넘은 특히 이번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거는 토트넘이 지난 리그에서 원정 10경기 중에 8경기를 패했어요. 근데 또 이번 경기 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버풀을 잡는데 또 만약에 안필드 안방에서 리버풀을 잡는다 하면은 원정 징크스도 깰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죠. 이제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특히 리버풀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또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마음가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가짐은 장난 아닌데 네. 경기장에서는 뭔가 힘이 빠진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두 팀 모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면서 다른 팀보다 좀 더 긴 시즌을 치렀던 선수들인데요. 근데 왠지 모르게 리버풀은 더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 토트넘은 진짜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 문제 중 하나가 해리케인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 이제 초반에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에서 창의성 부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에릭센 선수가 이번 여름 거의 나갈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에릭센 선수가 최근 경기에 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없으니까 또 창의성이 확 떨어지고 이러니까 공격 작업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 그런 부진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풀백 보강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트리피어 선수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보내면서 풀백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오리에 선수밖에 지금 오른쪽에 남지 않았고 왼쪽에 있는 벤 데이비스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로는 시즌 초반 딱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좀 공격력도 애매하고 수비력도 애매하고 이런 모습이고요. 지난 그 전 경기 번리란 경기에서 시소골을 풀백에 넣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는데 역시나 성공하지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백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유용 기자님은 이번 경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필드 리버풀 쪽을 손을 드는 게 제 적중률이 조금 낮지 않을까. 그래요? 네, 토트넘 팬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저는 한 7대 3 정도로 리버풀의 승을 보고 있고요. 7대 3이요? 네, 7대 3. 리버풀이 7, 토트넘이 3. 네. 그리고 리버풀이 한 2대 1 정도로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토트넘 선수들이 이렇게 리버풀 상대로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무너질 그런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님들이 이제 매주 경기를 예측하시잖아요. 2대 1이 제일 많아서요? 아니요. 아, 지금까지 좀 많이 맞추셨는지 궁금해서. 저는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네, 맨유 리버풀전도 제가 1대 1 정확하게 맞췄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중률이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기자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저도 적중률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요? 네, 자화자찬하자면 일단 저도 아무래도 리버풀 승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리버풀 선수들은 같은 선수 이제 틀로 거의 2-3시즌째 발을 맞춰오고 있어요. 당연히 감독도 똑같고 물론 토트넘도 포체티노 감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리버풀 경기를 보다 보면은 우선 선발 명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만큼 팀이 잘 짜였다는 뜻이거든요. 포메이션, 선발 라인업 똑같아요. 항상 매경기 똑같고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똑같아요. 토트넘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포백 쓸 때도 있고 3백 쓸 때도 있고 원톱 넣을 때도 있고 투톱 넣을 때도 있는데 리버풀은 무조건 4-3-3이에요. 그 말인즉 그만큼 팀이 잘 다져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그만큼 팀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었고 지난 시즌 안필드에서 열렸던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 그때 리버풀이 정말 그때 토트넘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챔피언스리그도 정말 잘 나가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리버풀을 만나니까 정말 어린아이 손목 비트는 느낌이었어요. 리버풀이. 그 정도로 리버풀은 탄탄하고 토트넘은 또 게다가 지금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좀 발이 좀 안 맞는다는 또 지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을 만난다 하면 이번에도 또 비슷한 경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데스크 라인이 정말 잘해줬지만 이번 시즌 데스크는 지난 시즌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리버풀의 손을 한번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다득점으로 3대0 아니면 3대1 3대0 아니면 3대1? 리버풀이 3골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수비를 봤을 때요. 저는 1대1
1대1. 네. 근데 1대1도 뭐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어떻게 그쵸?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뭐- 저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정도 강팀 대 강팀의 경기는 어떤 한 변수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좌우될 때가 정말 많아요. 이번 리버풀 맨유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변수는 VAR이었어요. 네, 일단은 물론 뭐 VAR이 경기 끝나고 논란을 낳았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는 1대1로 끝났고요. 리버풀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뭐 평소에도 잘했지만 클럽 감독을 상대로 정말 잘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징크스를 좋은 징크스를 또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리버풀이 갑자기 또 부상 선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팀 대 강팀 간의 경기는 한 끗 차에서 갈리기 때문에 또 이제 1대1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맨시티 때도 2대2로 비겼잖아요. 토트넘이 네. 원정 가서 뭐 비슷하게 경기 양상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마음가짐이 대단하더라고요. 좀 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상품이 준비되어 있죠? 그쵸. 네, 이번 주는 저희 이제 정지훈 기자님께서 쓰신 유럽 축구 스카우팅 리포트 책과 주식회사 B&H 코스메틱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그런 화장품을 또 준비했죠. 그렇죠. 네. 화장품 세트 구성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아크웰 제품의 약산성 마크로 클렌징 네. 폼과 그래 AC 리턴 토닝 패드 그리고 성별에 따라 UV 컷 내추럴 선 쿠션 또는 UV 컷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제공됩니다. 아, 네, 많은 참여 그렇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대 토트넘 대 리버풀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코어 적어주셔야 하고요. 참여 방법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사,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인터풋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이메일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수정한 댓글은 이벤트 추첨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